단순히 그래서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이건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광범위하게 지금 왜 이게 법이라는 게 어떻든 뭐 이런저런 그 요건도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법안명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 더 많이 입에 좀 익히고 네. 편안하게 불려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으로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들이 재판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징역 몇 년 받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 국정농단 사태가 끝이 나고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는 최순실 재산이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돼서 네. 국가에 귀속이 돼야지 국정농단 이것이 종결되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안민석 의원이 이제 주도했는데 뭐 이 그 법안 발의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뭐, 일단은 41명으로 여야 41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그러면 위원장이 있고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예. 모임 대표가 그럼 누구? 대표가 이제 안민석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각 당의 이제 간사들이 있습니다. 간사가 예. 누구? 간사가 민주당의 간사는 이제 전재수고 네. 국민의당은 유성엽 의원이고 의원. 예. 바른당은 없고요. 그다음에 바른당은 참여 안 한 거네요. 예,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자유한국당은 이제 김성태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 윤소아 의원, 요렇게 해가지고 간사까지 다 돼 있고 수석 간사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이제 수석 간사를 맡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국정농단 사태를 2014년부터 줄기차게 관심을 가지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밝혀왔던 분이 예, 안민석 의원이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께서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 교문위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밝혀졌거든요. 네. 그 이제 교문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성엽 의원께서 또 흔쾌히 간사들 중에서 수석 간사를 맡아주시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여기 서명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법안 발의에. 그렇습니다. 지금 104명이 서명했거든요. 102명. 102명이에요. 102명이면 나머지 18명? 18명 정도가 예. 빠졌죠. 그래서 이게 그 SNS 상에서 이제 뭐냐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법안은 이제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네.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당 지도부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가 여기에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려버리면 협상의 공간,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을 용이하게 해가지고 이 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지도부에게 나름 이제 협상의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당 지도부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는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2명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민주당 의원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올라가서 투표를 할 때는 다 투표를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또 좀 행정부에 들어가신 장관분들도 계시고 그분도 그죠? 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석이 넉넉하니까 이런 여유도 좀 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눠서 쓸 수 있는. 네. 그 보면 바른정당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아니 왜 바른정당은 뭡니까 진짜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실망스러운 것인데, 근데 이제 법안 공동 발의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의를 하고 난 뒤에 하태경 의원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위헌 요소 있다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위헌적 요소. 그 다음에 어떤 법의 소급 적용 문제, 뭐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총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 소급 적용의 문제 이런 등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소급 적용하니까 소급 적용은 특별법 만들 때마다 나오는 단골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지 솔직히 얘기해서. 12.12.5.18 전두환 노태우 처벌할 때도 그거 소급법이라고 했고. 뭔 원론적인 얘기. 그다음에 참여정부 당시에 친일 집화 그 재산 환수할 때도 또 소급법이라고 위헌 시비 나왔고. 법이 왜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법 왜 만들어? 특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법이니까 특별법. 그래서 이거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 이게 지금 이 적용 범위가 러일 전쟁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엄청난 소급법이네. 친일 행위로 축제된 재산에 대해서 국가로 기속시키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945년까지인데 이 법이 제정된 게 2005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60년을 러일 전쟁까지 올라가면 그래 되는 거죠. 러일 전쟁이 100년이잖아. 그렇게 기속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두환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한 이제 법안 이름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것은 1979년 12.12부터 1980년 5월 18일 전후 해가지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특별법이거든요. 이것은 1995년 12월 21일 날 이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급 적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 이때도 위헌적 요소에 대한 논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죠. 더더구나 이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은 이제 돈과 관련된 겁니다. 이 국가를 상대로 한 이제 가족 사기단이라고 우리 안민석 의원이 늘 입버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이상 이 국정농단 사태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일가 그 위에 가면 최태민이가 있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부터 범죄가 꾸준히 지속되어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지 진짜. 꾸준히 거의 40년에 걸친 범죄 행위가 40년 정도 걸쳐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공소시효는 작년부터 시작된 거야.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태민을 거쳤어.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임선희 씨를 거쳐서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소급해가지고 추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지금 공소시효의 문제 또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당장 이제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까지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이미 최순실 재산을 파악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공표를 했지만 2,800억 정도로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지금 공소시효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 재산조사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규모라든지 어떻게 재산 증식을 했는지 또는 국민의 피와 땀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은닉 재산이 300조? 300조 설까지 나오던데? 2,800억 이상 300조 이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프레이즈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 박정희의 통치자금이 8조 1천억. 이것을 그 당시 돈으로 8조 1천억. 이것을 이제 물가 상승률 등등을 해가지고 최소로 환산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 국가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300조 이거 엄청난 것이죠. 아니 8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 우리가 그 옛날에 버스
버스비가 네. 한 10원. 10원 그랬죠. 이럴 때 예. 지금 버스비 1,000원이잖아. 아 근데 이걸 단순 물가 비교로만 안 되는 게 그 최순실 일가들은 단순히 물가 비교대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국가를 단위로 국가적인 재테크를 해온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 와, 그걸 곱하기 한 100은 해야지. 시원하게 헤쳐먹은 거죠. 그 300조 제대로 환수하면 그냥 1년 놀아도 되겠네 대한민국 전체가. 생산을 다 멈추고 완전 휴가를 가도 되는 그렇죠. 거죠. 대한민국 그거 환수하면 전 국민 1인당 딱 나누게 해가지고 쫙 뿌리면 돼. 완전 그 우리 국가 경제 살아. 아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네. 최순실 씨 면회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면회를 한번 했는데 최순실 씨 내 재산 하나도 없다. 야, 네가 찾아가지고 내 거라는 게 확인되면 그건 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거기서 시작된 거군요. 그래서 뭐 국고 환수 안 하고 안민석 의원이 다 가져가도 이게 뭐 문제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짜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 녹음했습니다. 이러면서 녹음을 못해서 녹음을. 예, 그러면 2,800억 이상 300조 이하 엄청난 금액인데, 야, 이 금액을 밝히는 것도 밝히는 거지만은 환수하는 작업도 해외 은닉된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쉽지 않겠다. 그 이거. 안민석 의원님 자주 독일에 가시는데 그 독일 쪽 유럽 쪽에 좀 어느 정도 은닉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지금 유럽을 5번을 다녀오셨어요. 주로 이제 독일, 스위스, 헝가리, 리텐슈타인, 뭐 이렇게 오스트리아까지 해서 5군데 정도를 이제 총 5번에 걸쳐서 다녀오셨는데,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때당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뭐 일상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이게 네. 그런 기술이 이제 크게 뭐 안 돼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까지 좀 TF를 꾸려가지고 협업 체제를 가져가면 굳이 우리가 역추적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네. 충분히 저는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께서 이게 유럽을 댕기면서 그 동선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최순실 로드, 최순실 루트. 루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적해서 쭉 따라 올라가면 충분히 상당 부분, 전부 다는 밝히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재산몰수법의 이 특별법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물증을 찾아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게 유죄로 성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가 그게 네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못하면, 검찰이 소명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소명을 못하면 그것은 압수한다. 몰수한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아싸! 이걸 저 역발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입증 전환의 책임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야, 전문 용어 나오시네. 원래 법조 기자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가끔 법적인 문제를 이- 일으키시지만 이런 분들이 붙어줘가지고 이게 그 TF 꾸리면, 요번에 저 5번째 갈 때는 변호사 2분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갔거든요. 네. 혹시 네, 뭐 그 변호사님들이 누군지 뭐 공개는 안 되고. 예. 한번 다음에 물어보고 제가 공개할 때 알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예. 아, 궁금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야, 제가 지금 섭외하려고? 섭외 황제. 안민석 의원도 한번 모셔야 되고. 아니, 자, 근데 잠깐만. 아까 이제 위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소급 입법 이제 위헌 이거는 뭐 깜도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그 위헌 시비 이거 뭐 바른정당 특히 그쪽에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좀 뭐 사유재산에 대한 같이 그런 좀 부분 아닐까요? 네.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먼저 국정농단 행위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입법 전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으로 무려 100년, 60년 전 거를 소급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인데, 그러면
친일이라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입니까? 정치적 개념입니까? 정치적 개념이죠. 정치적 개념이죠. 네. 그럼 이거는 정치적 개념인데 법이 통과돼가지고 친일 재산 환수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국정농단이 정치적 개념이라서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난 진짜 그거는 보니까 그분이 참 약간 쿨게이병인데 하태경? 이게 네. 정치적 법률적 이 구분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입법을 시키면 그게 법률적 용어가 되는 거예요. 역시 법률 전문가세요. 오늘 진짜 히트 하나 내신다. 야 처음부터 그 구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상 권수는 야. 법률 전문 기자의 역시 우리 권 노평이었습니다. 대표님, 야, 또 예, 이런 예리하네. 또 재주가 있는지 몰랐네. 이런 재주가. 가끔 부르다가 네. 은뱅이도 그런 재주가 있죠. 네. 역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용도 풍부해지고, 원래 그런 겁니다. 뭔가 좀 전재수 의원님이 힌트를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써먹으세요, 진짜. 저작권이 5만 원만 주십시오. 아니, 알겠습니다.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그 일반적인 시민의 감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걸 환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적이다 정치적이다 이걸 나누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감정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건 법감정. 네, 법감정. 네. 300조를 제가 4,700만 인구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650만 원 정도 지금 오, 그 사이에 벌써 계산까지. 요 4명이면 와, 3천 사루에 우리- 있어. 우리나라가 그냥 한 방에 선진국 되겠다. 일단 최소한 2달 정도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겠는데. 갑자기 아유, 근데 나는 받을 생각 없고 우리 인이 그냥 재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음돼요. 정말 안 받으시면 어차피 안 올 것 같아, 나도. 핀셋으로 혼자 제외돼요. 아니,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를 가셨긴 했지만 지금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세수 뻥커 내내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들이 올린 네. 담배값도 내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무슨 심심풀이 땅콩을 하냐 줬다 올렸다 뺐었다. 내렸다. 자기네들이 여당할 때는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막 흥청망청 써놓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세금 뻥커 내는 짓을 하고 네. 다니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이제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국정농단 행위자의 그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일단은 1차 최순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죠. 지금 기소돼 계신 분들 이게 기본이죠. 네. 지금 재판 받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교문수석, 문체부 장차관들,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유라 씨를 비롯해가지고 장시호 씨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개념을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는 분들을 네. 중심으로 하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와, 그러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 저격이 되겠네요. 그래봐야 지금 재판 받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나요? 플러스 알파 정도니까. 네네. 뭐 수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광범위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럼 300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이제. 예. 네. 그럼 더 늘어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n분의 1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겠네. 65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뭐 우스갯소리 좀 잠깐 해봤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그거 보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최순실 씨도 좀 짧게 살고 나오는 게 아닌가. 또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돈도 그대로 있으면 이거 또 어떤 식으로 리바이벌 될지 모른다. 거기서 돈까지 있으면 정치적 권력까지 손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걱정도 돈이 드는데요. 정치적 권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음습한 기운을 딱 느끼게 하는 재판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이것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저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야말로 이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네. 무전 유죄. 이게 다 이게 안에 땡 굴뚝에 저 연기 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증명이 됐다고 보고 다만 1심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2심에서는 좀 제대로 다시 그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만 저는 그래도 우리 사법 시스템을 저는 신뢰를 합니다. 2심
그다음에 나머지 국정농단 행위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제2의 촛불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당장 달려나갈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댓글에 촛불 들자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예, 이 사법부가 이 상황을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저는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름은 안 되는데 겨울엔 좀 들었어요. 더위를 많이 타서. 맞아. 이게 판사들이요. 제가 법조 출입 기자를 한 8년을 했는데 검사들은 권력력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정권의 개가 될 개연성 진짜 많은데, 판사들은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이 세상에 가장 공정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곤조 같은 거. 네. 그래서 사법부가 그 판사의 그 재판 독립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치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걸로 자신들이 무슨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걸 허용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판례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별로 없어요. 이게 이 문화를 갖다 깨야 돼. 아니 자기들도 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이야. 그렇지. 법관이라고 별개의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 공동체의 어떤 법적 법감정과 유리된 판결을 내는 게 오히려 나는 공정해라는 어떤 그러겠지. 잘못된 무슨 별개의 내용을 엄청난 느끼는. 진리가 있다는 듯이 진리는 개뿔. 갑자기 법조 전문가들 열받게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민주주의의 지평을 열어 나가려면 바로 이 사법부의 영역, 이미 입법부, 정치의 영역은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됐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컨텐츠들을 갖춰 나가면 되는데, 더 좋은 민주주의의 지평을 더 확대하고 내용을 더 알차게 하려면 이처럼 신성시되는 사법적 영역, 네. 이 부분도 국민의 일반적 법 상식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민주주의, 더 한층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 의원님은 그 판결 뉴스로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슬프죠.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고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해주신다면 분노스럽죠. 좀 더 세게. 아, 씨발, 진짜. 진짜. 월감에 걸렸다. 이거 안 지울 거예요. 네.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저 자극하면서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전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꼭 현직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재수 의원님도 그렇잖아요. 전재수 의원님이라고. 아, 진짜 저도 그 뉴스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최순실 씨가 생각보다 짧게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돈도 은닉자금도 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거는 뭐 몇백억 원 뺏겼지만은 어딘가 꿍쳐놓은 게 있어. 해외에 있는 건 안전하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냥 경각심 차원에서 그냥 한번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왜 이렇게 그 공청회를 4번씩이나 해가면서 법률가들하고 이게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법적 정당성 위에서 이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산을 제대로 추적을 하고 국고로 기속을 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적폐 세력들은 반드시 이 돈을 가지고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 일단 정치 권력부터 잡으려고 들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헌정사에 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 활기를 쥐고 부활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최순실 재산 몰수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최순실 재산은
국민의 피땀이거든 사실은. 그게 진짜 그렇잖아요. 중요하죠. 예. 네. 국민의 피땀을 가지고 재산 정식을 하고 정식을 해가지고 오늘 결국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드시 이 적폐 세력의 부활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의석수라든지 국회 내에 이제 세력 관계 의석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지난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셨던 그 정도의 압박을 가해 주신다면 이 법도 국회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생각을 이제 합니다. 여론인과 그럼. 압박이 그 아주 중요합니다. 탄핵 때도 예. 그랬잖아. 탄핵 때도 사실은 의석수로 뭐 촛불이 없었으면 그게 됩니까?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이죠. 일이었죠. 압박을 한 것이죠. 이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순실 구속시켜 놓은 뒤에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이런 움직임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국민도 쉴 수가 경각심을 없죠. 보니까. 진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네. 됩니다. 저도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트위터를 RT하면서 이거 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네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열받치게 만드는 멘트가 있잖아. 오해가 풀려서 환장하는 야, 거죠. 뻔뻔하게 진짜 진짜. 그 멘트가 환장하는 사람 진짜 열받게 만드는 거거든. 진짜 촛불 들었던 진짜 국민들 열받게 만드는 거야. 뭐 약 올리는 거야 지금? 그럼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특별법이 부담스럽겠죠. 전 잘 모르지만 거기는 최순실한테 공천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직접 관련이 있는 적폐 세력 본당이잖아. 분들도 근데 있고. 바른정당은 진짜 의외인데요. 일단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명분은 알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 왜 도대체 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걸까요?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번 법안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바른정당이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죠. 하시는 게 그렇죠. 맞는 것이죠. 바른정당이 도대체 어떤 보수를 지향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이번 서명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여망,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법안 심사 과정 네. 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에서는 바른정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희망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네. 함께 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SNS 돌아다니는 명단을 보면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도 참여를 안 하셨다라는.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나중에 SNS 통해서 봤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됐거나 의사가 네. 저희들이 이제 의원들께 직접 의원 개인 폰으로 이제 문자 드리고 사무실로 팩스 넣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 더더구나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는 안민석 의원께서 직접 나가가지고 우리 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를 하기도 했고 노력은 다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네.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표결만 추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예, 추후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 윤석열 의원께서도 워낙 적극적이신 분이고 정의당이 아마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네, 그래 하시겠죠. 하시겠죠. 예. 또한 표가 부족하고 하시죠. 본인이 지난 대선 때도 550조짜리 대선 공약 내셨는데 최순실 재산 특별 환수로 300조 끌어들이면 예, 본인이 어쨌든 후보실을 가졌던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 생각 드는데 저는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부활한다. 진짜 와, 섬뜩하다. 부활이란 단어가 오늘처럼 등골이 섬뜩하게 오싹하죠. 이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싫다. 최순실 진짜 자체도 소름 돋네. 최순실 자체도 부활한 거야. 이미 맞다. 그러네. 최태민 거치면서 부활했지. 최태민 거쳐서 원래 최태민을 전두환 노태우 때 한번 죽였죠. 때려잡았잖아. 때려잡았죠. 그게 박근혜를 등에 업고 다시 부활한 거라고. 무엇을 부활했냐고? 근거로? 돈을 가지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야. 소름 돋아. 그러면 이게 있잖아. 지금 제대로 뿌리를 뽑지 못하면 이 돈이 또 다른 역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그러네. 또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난다니까. 방 하나 사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아니, 근데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작년에는 40대 초반이었지만 5, 6년 지나면 저도 50 된다고요. 힘들어 그러면 촛불 못 들어. 기력이 없다고. 그래서 발본 세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을 사더라도 뭐 자유한국당을 사건 무슨 당을 사건 당을 사더라도 우리가 총선에 가서 완전히 밟아버리면 또. 네. 근데 아마 이번에는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불한다 하면 더 정교하고 더 세련된 전략으로서 다가올 테니까 아마 그럼요. 선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돈을 다 쓴다고 하면. 걱정 그만 좀. 아니 실제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죠. 저희들이 작년에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뉴스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탄성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극장 가는 국민들도 없고 드라마 보는 국민들도 없고 너무나 재밌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야, 것이죠.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돈을 이거 없애버리지 않으면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한 세력들이 이번에는 다시는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권력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소름 진짜 돋네. 설명을 들으니까 그 적폐 청산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돈을 빼는 돈을 거네요. 빼고. 네, 돈을 환수하는 거네요. 그 거꾸로 네. 이야기하자면 최순실이 650만 원씩 대한민국 국민에게 삥을 뜯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뺏어 와야죠. 내 돈인데. 650만 원이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배 더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거 국가를 상대로 한 이게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자, 최순실 특별법, 재산환수법, 국정농단 재산환수법, 이거 우리가 진짜 관심 갖고 이게 제대로 통과될 때까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압박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또 이번 여름에 가을에 또 해야 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네요. 과제네요. 네. 그럼 네. 진짜 여름에 촛불 집회 또 한번 해야 되는 건가요? 더워. 얼음 집회 같은 거 안 다 죽겠네, 다 죽겠네. 얼음 집회 얼음 어떻게 들고 뭐 하자, 좋은 얼음 방법 들고 없나? 진짜, 뭐 나 진짜 더워. 선풍기 집회, 괜찮다. 선풍기, 손에 선풍기 들고 적폐를 날려버리는 선풍기 집회, 손선풍기 그래 집회. 이 좋습니다. 이 손에 선풍기를 한 개씩 들고 좋습니다. 이 작은 바람을 모아서 태풍 만들어서 날려버리자. 적폐를 날려버리자. 이런, 아 더운데 촛불까지 들면은 네. 뜨겁잖아. 뜨겁죠. 야. 자,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저희가 일단 웃으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짚어보지 못했던 포인트라든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지난주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서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한성희 국세청장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네. 이미 특검에서 파악한 2,700~800억대에 달하는 최순실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해가지고 TF를 통해서 정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 그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이 작업은 빨리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과 그의 조력자들은 부동산은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세탁을 하는 이 과정들을 지금 어디선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네.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은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맞아. 좀 이것을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에 행정부는 그럴 만한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워낙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그 현안들이 우선해서 네. 이 부분은 빨리 다시 체크되고 점검돼가지고 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관세청장 임명을 했는데 예. 나 이게 갑자기 딱 뭔가 느낌이 와. 네. 오늘 그 김용문 관세청장 네, 임명했는데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검사 출신 변호사야. 예. 네. 그래요? 뭐 느낌이 안 와? 그러니까 관세청장의 느낌이 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처음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기대해 볼 만하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70%는 택도 없고 40% 30%였다면은 지금 뭐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 또 그리고 열심히 조사하겠다는 의지 보여주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는 역프레임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당할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 모든 게 우리가 열심히 한마음으로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행정부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든가 정의실현 같은 것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그럼 거 진짜 잊지 이거는 말아야 될 정치 것 같아요. 보복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범죄자가 왜 뭐 내 이미 지나간 죄를 왜 위원님? 지고 와서 캐물어?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예. 똑같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어? 아니, 난 눈이 커져가지고 혹시나 또 걱정돼가지고. 그 사인이 있어. 눈이 웃고 있었어요. 눈이 웃고 있어. 저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는 개혁 동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 동력은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은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네, 국민들의 맞습니다. 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예를 들면은 40%면 못하죠. 지금 이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라고 분명히 걸고 넘어지는 그렇죠. 것이죠. 덮어야 그럼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또 지지자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적폐청산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흔들리지 말고 있습니다. 지지해 나가야 됩니다. 아이, 또 그럼요.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단일 대우를 갖추고 진짜 조직력 있게 밀고 나가야 돼요. 내부 분열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럼요. 예?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약간 번외로 최재성 그 혁신위원장 예, 혁신위원장 예. 내정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벌써 또 보수 언론이 친문, 비문 막 갈라치기 하는 기사 막 쓰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 당내 분위기 좀 궁금해요. 일단은 당의 혁신과 관련해서 최재성 의원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네. 최재성 의원이 당의 혁신을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지금 이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혁신위원장 영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대한민국 정당 정치 역사에서 볼 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크게 어떤 큰 선거에서 대패를 했거나 지고 난 뒤에 하는 것이 혁신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반성. 네.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도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하고 있는 거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 그렇죠. 예. 근데 그분께서는 일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최재성 의원 평상시 그 평소 지론을 보면 혁신은 지고 난 뒤에 하는 혁신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하는 혁신이 성공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또 뭐 갈라치기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당이 제대로 이기고 난 뒤에 제대로 혁신을 하고 혁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재성 의원은 아마 당내에서 적어도 당 혁신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인 만큼 당내에 그런 반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진짜 든든합니다. 저희들 힘을 실어드려야죠. 이기고 난 뒤에 하는 혁신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혁신입니다. 저희들은 늘 혁신하면 지고 난 뒤에 혁신했기 때문에 그 혁신이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없죠. 잘 될 수가 나갈 때 없죠. 예. 계속 그렇죠. 계속 예. 고쳐 나가면서 그렇죠. 더 강해져야 되는 그렇죠. 예. 거야. 우리가 아이폰이야. 철도 뜨거울 때 채렸다고. 그럼요. 네. 자, 아니 그래도 이렇게 우리 당에 계시는 의원님 통해서 뭐 그런 게 없다는 거를 들으니까 한층 안심이 됩니다. 왜냐면은 마음이 든든해, 꼭 진짜.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기사는 익명으로 막 나오거든. 막 던질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익명은 기자 본인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기자 생각을 익명으로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재성 의원을 한쪽에서는 친문이라고 비토를 놓고 또 어떤 쪽에서는 최재성은 비문이네. 친문이 아니야 비문이야 네. 이러면서 또 공격하고 뭐 어쩌라고 친문이어도 안 되고 비문이어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친문 비문 이런 구분 자체가 사라지는 네. 빨리 그런 우린 다 친문이잖아. 더불어민주당은 다 친문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민의당 호남에 계신 몇몇 중진분들 나가서 딴 살림 차리고 나가시고 난 뒤에 뭐 이번 대선 과정 그다음에 이 추경까지 오면서 불협화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뭐
뭐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됐거나 의사가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의원들께 직접 의원 개인 폰으로 이제 문자 드리고 사무실로 팩스 넣고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 더더구나 우리 당 그 의원총회에서는 안민석 의원께서 직접 나가가지고 우리 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를 하기도 했고 노력은 다 했습니다만 뭐 국회의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네.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표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이 그럼 그렇죠? 예, 네. 추후에 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 윤석열 의원께서도 뭐 워낙 적극적이신 분이고 정의당이 아마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네, 그래 하시겠죠. 하시겠죠. 예. 또한 표가 부족하고 하시죠. 본인이 지난 대선 때도 550조짜리 대선 공약 내셨는데 최순실 재산 특별 환수로 300조 끌어들이면 예, 본인이 어쨌든 뭐 후보실에 가졌던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 생각 드는데 저는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부활한다. 아 진짜 와, 섬뜩하네요. 부활이란 단어가 오늘처럼 등골이 섬뜩하게 오싹하죠. 와, 이게 어둠의 왜- 세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싫다. 최순실 진짜 자체도 소름 돋네. 최순실 자체도 부활한 거야. 이미 맞다. 그러네. 최태민 거치면서 부활했지. 최태민 거쳐서 원래 최태민을 전두환 노태우 때 한번 죽였죠. 때려잡았잖아. 때려잡았죠. 그게 박근혜를 등에 업고 다시 부활한 거라고. 어떻게 무엇을 부활했냐고? 근거로 돈을 가지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야. 소름 돋아. 그러면 이게 있잖아. 지금 제대로 뿌리를 뽑지 못하면 이 돈이 또 다른 역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그러네. 또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난다니까. 방 하나 사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근데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작년에는 40대 초반이었지만 5, 6년 지나면 저도 50 된다고요. 힘들어 그러면 촛불 못 들어. 기력이 없다고. 그래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을 사더라도 뭐 자유한국당을 사건 무슨 당을 사건 당을 사더라도 우리가 총선에 가서 완전히 밟아버리면 또 네. 근데 아마 이번에는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불안한다 하면 더 정교하고 더 세련된 전략으로서 다가올 테니까 아마 그럼요. 선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돈을 다 쓴다고 하면. 좀 그만 좀. 아니 실제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죠. 저희들이 작년에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뉴스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탄성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극장 가는 국민들도 없고 드라마 보는 국민들도 없고 너무나 재밌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야, 것이죠.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돈을 이거 없애버리지 않으면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한 세력들이 이번에는 다시는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권력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소름 진짜 돋네. 설명을 들으니까 그 적폐청산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돈을 빼는 돈을 거네요. 가지고. 네, 돈을 환수하는 거네요. 그 거꾸로 네. 이야기하자면 최순실이 650만 원씩 대한민국 국민에게 삥을 뜯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뺏어 와야죠. 내 돈인데. 650만 원이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한 서너 배 더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거 국가를 상대로 한 이게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자, 최순실 특별법, 재산환수법, 국정농단 재산환수법, 이거 우리가 진짜 관심 갖고 이게 제대로 통과될 때까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압박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또 이번 여름에 가을에 또 해야 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네요. 과제네요. 네. 그럼 네. 진짜 여름에 촛불 집회 또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더워. 얼음 집회 같은 거 안 다 죽겠네, 다 죽겠네. 얼음 집회 얼음 어떻게 들고 뭐 하자, 좋은 얼음 방법 들고 없나? 진짜, 뭐 나 진짜 더워. 선풍기 집회, 괜찮다. 선풍기, 손에 선풍기 들고 적폐를 날려버리는 선풍기 집회, 손선풍기 그래 집회. 이 좋습니다. 이 손에 선풍기를 한 개씩 들고 좋습니다. 이 작은 바람을 모아서 태풍 만들어서 날려버리자. 적폐를 날려버리자. 이런, 더운데 촛불까지 들면은 네. 뜨겁잖아. 뜨겁죠. 야. 자, 의원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저희, 일단 웃으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짚어보지 못했던 포인트라든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지난주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서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한성희 국세청장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네. 이미 특검에서 파악한 2,700~800억대에 달하는 최순실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해가지고 TF를 통해서 정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 그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이 작업은 빨리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과 그의 조력자들은 부동산은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세탁을 하는 이 과정들을 지금 어디선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네.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은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맞아. 좀 이것을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에 행정부는 그럴 만한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워낙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그 현안들이 우선해서 네. 이 부분은 빨리 다시 체크되고 점검돼가지고 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관세청장 임명을 했는데 예. 나 이게 갑자기 딱 뭔가 느낌이 와. 네. 오늘 그 김용문 관세청장 네, 임명했는데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검사 출신 변호사야. 예. 네. 그래요? 뭐 느낌이 안 와? 그러니까 관세청장의 느낌이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처음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기대해 볼 만하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70%는 택도 없고 40% 30%였다면은 지금 뭐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 또 그리고 열심히 조사하겠다는 의지 보여주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는 역프레임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당할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 모든 게 우리가 열심히 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행정부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별로 없어요. 이게 이 문화를 갖다 깨야 돼. 아니 자기들도 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이야. 그렇지. 예. 법관이라고 별개의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 공동체의 어떤 법적 법감정과 유리된 판결을 내는 게 오히려 나는 공정해라는 어떤 그러겠지. 잘못된 무슨 별개의 내용을 엄청난 느끼는. 진리가 있다는 듯이 진리는 개뿔. 갑자기 법조 전문가께서 열받게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민주주의의 지평을 열어 나가려면 바로 이 사법부의 영역 이미 입법부 정치의 영역은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됐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컨텐츠들을 갖춰 나가면 되는데 더 좋은 민주주의의 지평을 더 확대하고 내용을 더 알차게 하려면 이처럼 신성시되는 사법적 영역 네. 이 부분도 국민의 일반적 법 상식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민주주의, 더 한층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 의원님은 그 판결 뉴스로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슬프죠.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고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해주신다면 분노스럽죠. 좀 더 세게. 아, 씨발, 진짜. 진짜. 월감에 걸렸다. 이거 안 지울 거예요. 네.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저 자극하면서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전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꼭 현직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재수 의원님도 그렇잖아요. 전 재수 의원님이라고. 아, 진짜 저도 그 뉴스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최순실 씨가 생각보다 짧게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돈도 은닉자금도 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거는 뭐 몇백억은 뺏겼지만은 어딘가 꿍쳐놓은 게 있어. 해외에 있는 건 안전하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냥 경각심 차원에서 그냥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그 공청회를 4번씩이나 해가면서 법률가들하고 이게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법적 정당성 위에서 이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산을 제대로 추적을 하고 국고로 기속을 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적폐 세력들은 반드시 이 돈을 가지고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 일단 정치 권력부터 잡으려고 들고. 아,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우리가 그 헌정사에 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 활기를 치고 부활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이 정말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 일이 네.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최순실 재산 몰수가 반드시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최순실 재산은 국민의 피땀이거든, 사실은. 그게 진짜 그렇잖아요. 중요하죠. 예. 네. 국민의 피땀을 가지고 재산 정식을 하고 정식을 해가지고 오늘 결국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적폐 세력의 부활,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의석수라든지 국회 내에 이제 세력 관계 의석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지난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셨던 그 정도의 압박을 가해 주신다면 이 법도 국회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생각을 이제 합니다. 여론인과 그럼. 압박이 그 아주 중요합니다. 탄핵 때도 예. 그랬잖아. 탄핵 때도 네. 사실은 의석수로 뭐 촛불이 없었으면 그게 됩니까?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이죠. 일이죠. 압박을 한 것이죠. 이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순실 구속시켜 놓은 뒤에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이런 움직임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시 안 돼. 한번 국민도 쉴 수가 경각심을 없죠, 지금 보니까. 진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네. 됩니다. 저도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트위터를 RT하면서 이거 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네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열받치게 만드는 멘트가 있잖아. 오해가 풀려서 환장하는 야, 거죠. 뻔뻔하게 진짜 그 멘트가 환장하는 사람 진짜 열받게 만드는 거거든. 진짜 촛불 들었던 진짜 국민들 열받게 만드는 거야. 뭐 약 올리는 거야 지금? 그럼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특별법이 부담스럽겠죠. 전 잘 모르지만 거기는 최순실한테 공천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거기는 직접 관련이 있는 적폐 세력 본당이잖아. 분들도 근데 있고. 바른정당은 진짜 의외인데요. 일단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명분은 알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 왜 도대체 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걸까요?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번 법안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바른정당이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죠. 하시는 게 맞는 네. 것이죠. 바른정당이 도대체 어떤 보수를 지향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이번 서명회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여망,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법안 심사 과정 네. 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에서는 바른정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희망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네. 함께 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SNS 돌아다니는 명단을 보면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도 참여를 안 하셨다라는.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나중에 SNS 통해서 봤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먼저 국정농단 행위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입법 전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으로 무려 100년, 60년 전 거를 소급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인데 그러면 친일이라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입니까? 정치적 개념입니까? 정치적 개념이죠. 정치적 개념이죠. 네. 그럼 이거는 정치적 개념인데 법이 통과돼 가지고 친일재산 환수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국정농단이 정치적 개념이라서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난 진짜 그거는 보니까 그분이 참 약간 쿨게이병인데 하태경. 이게 네. 정치적 법률적 이 구분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입법을 시키면 그게 법률적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법률 전문가시네. 오늘 진짜 히트 하나 내신다. 야 처음부터 그 구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상 권수로 야. 법률 전문 기자의 역시 우리 권 노평이었습니다. 대표님, 야, 또 네. 이런 예리하네. 또 재주가 있는지 몰랐네. 이런 재주가. 가끔 부르다가 네. 군뱅이도 그런 재주가 있죠. 네. 역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용도 풍부해지고, 아 원래 그런 겁니다. 뭔가 좀 전재수 의원님이 힌트를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써먹으세요, 진짜. 네, 저작권이 5만 원만 주십시오. 아니, 알겠습니다.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그 일반적인 시민의 감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걸 환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적이다 정치적이다 이걸 나누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감정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건 법감정. 네, 법감정. 네. 300조를 제가 4,700만 인구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650만 원 정도 지금 오, 그 사이에 벌써 계산까지. 요 4명이면 와, 3천 사루 우리 24. 우리나라가 그냥 한 방에 선진국 되겠다. 일단 최소한 2달 정도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겠는데. 갑자기 아유, 근데 나는 받을 생각 없고 우리 인이 그냥 재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음돼요. 정말 안 받으시면 어차피 안 올 것 같아, 나도. 핀셋으로 혼자 제외돼요. 아니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를 가셨긴 했지만 지금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세수 뻥커 내내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들이 올린 담배값도 내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저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무슨 심심풀이 땅콩을 하냐 올렸다 내렸다. 자기네들이 여당할 때는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막 흥청망청 써놓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세금 뻥커 내는 짓을 하고 네. 다니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이제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국정농단 행위자의 그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일단은 1차 최순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죠. 지금 기소돼 계신 분들 이게 기본이죠. 네. 지금 재판 받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교문수석, 문체부 장차관들,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유라 씨를 비롯해가지고 장시호 씨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개념을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는 분들을 네. 중심으로 하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와, 그러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 저격이 되겠네요. 그래봐야 지금 재판 받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나요? 플러스 알파 정도니까. 네네. 뭐 수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광범위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럼 300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이제. 예. 네.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럼 n분의 1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그럼. 65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뭐 우스갯소리 좀 잠깐 해봤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그거 보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최순실 씨도 좀 짧게 살고 나오는 게 아닌가. 또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돈도 그대로 있으면 이거 또 어떤 식으로 리바이벌 될지 모른다. 거기서 돈까지 있으면 정치적 권력까지 손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걱정도 돈이 드는데요. 정치적 권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음습한 기운을 딱 느끼게 하는 재판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이것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저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야말로 이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네. 무전 유죄. 이게 다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저 연기 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증명이 됐다고 보고 다만 1심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2심에서는 좀 제대로 다시 그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만 저는 그래도 우리 사법 시스템을 저는 신뢰를 합니다. 2심 그다음에 나머지 국정농단 행위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제2의 촛불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당장 달려나갈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댓글에 촛불 들자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예, 이 사법부가 이 상황을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저는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름은 안 되는데 겨울엔 좀 들었어요. 더위를 많이 타서. 맞아. 네. 이게 판사들이요.
제가 법조 출입 기자를 한 8년을 했는데 검사들은 권력력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정권의 개가 될 개연성 진짜 많은데 판사들은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이 세상에 가장 공정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곤조 같은 거. 네. 그래서 사법부가 그 판사의 그 재판 독립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치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걸로 자신들이 무슨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걸 허용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판례 단순히 최순실 재산몰수 노린 특별법 법은 예, 아닌 이건 거죠.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광범위하게 지금 왜 이게 법이라는 게 어떻든 뭐 이런저런 그 요건도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법안명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 더 많이 입에 좀 익히고 네. 편안하게 불려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으로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들이 재판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징역 몇 년 받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 국정농단 사태가 끝이 나고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는 최순실 재산이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돼서 네. 국가에 귀속이 돼야지 국정농단 이것이 종결되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안민석 의원이 이제 주도했는데 뭐 이 그 법안 발의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뭐, 일단은 41명으로 여야 41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그러면 위원장이 있고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예. 모임 대표가 그럼 누구? 대표가 이제 안민석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각 예. 당의 이제 간사들이 있습니다. 간사가 예. 누구? 간사가 민주당의 간사는 이제 전재수고 네. 국민의당은 유성엽 의원이고 의원. 예. 바른당은 없고요. 그다음에 바른당은 참여 안 한 거네요. 예,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자유한국당은 이제 김성태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 윤소아 의원, 요렇게 해가지고 간사까지 다 돼 있고 수석 간사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이제 수석 간사를 맡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국정농단 사태를 2014년부터 줄기차게 관심을 가지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밝혀왔던 분이 예, 안민석 의원이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께서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 교문위에서 사실은 네. 상당 부분 많이 밝혀졌거든요. 네. 그 이제 교문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성엽 의원께서 또 흔쾌히 간사들 중에서 수석 간사를 맡아주시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여기 서명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법안 발의에. 그렇습니다. 지금 104명이 서명했거든요. 102명. 102명이에요. 102명이면 나머지 18명? 18명 정도가 예. 빠졌죠. 그래서 이게 그 SNS 상에서 이제 뭐냐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법안은 이제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네.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하고도 네.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당 지도부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가 여기에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려버리면 협상의 공간,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을 용이하게 해가지고 네. 이 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지도부에게 나름 이제 협상의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당 지도부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는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2명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민주당 의원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올라가서 이게 투표를 할 때는 다 투표를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또 좀 행정부에 들어가신 장관분들도 계시고 그분도 그죠? 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석이 넉넉하니까 이런 여유도 좀 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눠서 쓸 수 네. 있는. 네. 그거 보면 바른정당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아니 왜 바른정당은 왜 뭡니까 진짜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좀 실망스러운 것인데, 근데 이제 법안 공동 발의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의를 하고 난 뒤에 하태경 의원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 뭐 이런 맞아. 이제 위헌 말씀도, 요소 있다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뭐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위헌적 요소, 그 다음에 어떤 법의 소급 적용 문제, 뭐 이거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총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 소급 적용의 문제 이런 등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소급 적용하니까 소급 적용은 특별법 만들 때마다 나오는 단골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지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해서. 네. 12.12.5.18 전두환 노태우 처벌할 때도 그거 소급법이라고 했고. 뭔 원론적인 얘기를 그다음에 하고 참여정부 있으면. 당시에 친일 집화 그 재산 환수할 때도 또 소급법이라고 위헌 10이 나왔고. 법이 왜 있는데? 특별법 왜 만들어? 특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법이니까 특별법. 그래서 이거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 이게 지금 이 적용 범위가 러일 전쟁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엄청난 소급법이네. 친일 행위로 축제된 재산에 대해서 국가로 기속시키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1945년까지인데 이 법이 제정된 게 2005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60년을 러일 전쟁까지 올라가면 그래 되는 거죠. 러일 전쟁이 100년이잖아. 그렇게 기속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두환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한 이제 법안 이름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것은 1979년 12.12부터 1980년 5월 18일 전후 해가지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특별법이거든요. 이것은 1995년 12월 21일 날 이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급 적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 이때도 위헌적 요소에 대한 논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죠. 더더구나 이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은 이제 돈과 관련된 겁니다. 이 국가를 상대로 한 이제 가족 사기단이라고 우리 안민석 의원이 늘 입버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이상 이 국정농단 사태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일가 그 위에 가면 최태민이가 있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부터 범죄가 꾸준히 지속되어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지 진짜. 꾸준히 거의 40년에 걸친 범죄 행위가 40년 정도 걸쳐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공소시효는 작년부터 시작된 거야.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태민을 거쳐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임선희 씨를 거쳐서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반드시 그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소급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추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지금 공소시효의 문제 또 뭐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당장 이제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까지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이미 최순실 재산을 파악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공표를 했지만 2,800억 정도로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지금 공소시효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 재산조사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규모라든지 어떻게 재산 증식을 했는지 또는 국민의 피와 땀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뭐 은닉 재산이 300조? 300조 설까지 나오던데? 2,800억 이상 300조 이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프레이즈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 박정희의 통치자금이 8조 1천억. 이것을 그 당시 돈으로 8조 1천억. 이것을 이제 물가 상승률 등등을 해가지고 최소로 환산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
저 국가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네. 300조 이거 엄청난 것이죠. 아니 8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 우리가 그 옛날에 버스비가 네. 한 10원 10원 그랬죠. 이럴 때 네. 지금 버스비 1,000원이잖아. 아 근데 이걸 단순 물가 비교로만 안 되는 게 그 최순실 일가들은 단순히 물가 비교대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국가를 단위로 국가적인 재테크를 해온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 와, 그걸 곱하기 한 100은 해야지. 시원하게 헤쳐먹은 거죠. 그 300조 제대로 환수하면 그냥 1년 놀아도 되겠네 대한민국 전체가. 생선을 다 멈추고 완전 휴가를 가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 환수하면 전 국민 1인당 딱 나누게 해가지고 쫙 뿌리면 돼. 완전 그 우리 국가 경제 살아. 아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네. 최순실 씨 면회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면회를 한번 했는데 최순실 씨 내 재산 하나도 없다. 야, 네가 찾아가지고 내 거라는 게 확인되면 그건 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거기서 시작된 거군요. 그래서 뭐 국고 환수 안 하고 안민석 의원이 다 가져가도 이게 뭐 문제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짜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 녹음했습니다. 이러면서. 녹음을 못해서 녹음을. 예. 그러면 2,800억 이상 300조 이하 엄청난 금액인데, 야, 이 금액을 밝히는 것도 밝히는 거지만은 환수하는 작업도 해외 은닉된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쉽지 않겠다. 그 이거. 안민석 의원님 자주 독일에 가시는데 그 독일 쪽, 유럽 쪽에 좀 어느 정도 은닉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지금 유럽을 5번을 다녀오셨어요. 주로 이제 독일, 스위스, 헝가리, 리텐슈타인, 뭐 이렇게 오스트리아까지 해서 5군데 정도를 이제 총 5번에 걸쳐서 다녀오셨는데,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때당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뭐 일상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이게 네. 그런 기술이 이제 크게 뭐 안 돼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까지 좀 TF를 꾸려가지고 협업 체제를 가져가면 굳이 우리가 역추적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네. 충분히 저는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께서 이게 유럽을 댕기면서 그 동선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최순실 로드, 최순실 루트. 루트, 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적해서 쭉 따라 올라가면 충분히 상당 부분, 전부 다는 밝히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재산 몰수법의 이 특별법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물증을 찾아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게 유죄로 성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가 그게 네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못하면, 검찰이 소명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소명을 못하면 그것은 압수한다. 몰수한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아싸! 이걸 저 역발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입증 전환의 책임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야. 전문 용어 나오시네. 원래 법조 기자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가끔 법적인 문제를 이- 일으키시지만 이런 분들이 붙어줘 가지고 이게 그 TF 꾸리면, 요번에 저 5번째 갈 때는 변호사 2분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갔거든요. 네. 그 혹시 뭐 그 변호사님들이 누군지 뭐 공개는 안 되고. 예. 한번 다음에 물어보고 제가 공개할 때 한번 하세요. 아, 궁금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야, 제가 지금 섭외하려고? 섭외 황제. 안민석 의원도 한번 모셔야 되고. 아니, 자, 근데 잠깐만. 아까 이제 위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소급 입법 이제 위헌 이거는 뭐 깜도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그 위헌 시비 이거 뭐 바른정당 특히 그쪽에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좀 뭐 사유재산에 대한 같이 그런 좀 부분 아닐까요?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